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자분들도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저 뒤에 스님 의견 있으신 것 같아요. 마이크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거기 마이크 안 있습니다. 예, 저는 원정이라고 하는데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한국판 버핏세라고 해서 지금 현재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 미래형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한미 FTA가 체결이 돼서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폐기에 앞장서서 운동하시는데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검증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검증계에 이중국적을 가진 분이 우리나라의 투자가로서 와가지고 투자가 국가 소송을 하게 되면 지금 외환은행과 같은 먹혀오죠. 이런 일은 커다랗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한국판 버핏세를 아무리 만들어 놔도 외국인에게 세금을 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아 FTA는 절대 폐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이런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재벌, 그리고 또 투자가들에 대한 어떤 제한적 법률을 그리고 또 발휘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지금 운동하시는 것은 자기 대선을 바라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이런 준비 운동이라고도 생각하는데, 대통령이라면 우리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고 또 최소한의 손해를 없앨 수 있는가, 손해를 보는 사람도 국가도 없애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계셨는가를 듣고 싶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 직접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있다는 거 답변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저 맨 뒤에 계신, 예. 안녕하세요. 예, 대학 그냥 진짜 아까 다른 한 분이 말씀하신 대로 버핏세라고 하니까 뭔가에서 어떤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거는 캐나다의 사례에 대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 아는 사람, 제가 아는 친구나 그런 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나프타의 예를 결혼하면은 보통 이제 멕시코의 예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 사는 친구나 그런 친구들이 하는 말은 캐나다의 경우가 보복지를 하면서도 이제 나프타를 진행하고 있다 해서 저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FTA 체제와 보복지가 같이 가려면은 또는 만약에 폐기가 진행됐다고 하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가 우리의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경우를 좀 혹시 알고 계시거나 좀 우리나라에 비추어 봤을 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잘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알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질문인 듯도 하고 의견인 듯도 합니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습니다. 네. 일단 열심히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저는 트위터에도 올려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한 부분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세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나 그런 모든 우리 국가 정책들이 함께 진행돼야 된다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요. 오늘 이제 저도 같이 언급했었으면 하는 제 이제 개인 의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노동 정책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올리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직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돈 많은 사람한테 걷어서 누구한테 나눠준다라는 이렇게 1차원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면 불필요한 감정적인 반발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좀 옳으냐 마냐 가치 판단적인 문제도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노동시장에서 우리의 정말 사회시장에서 경제시장에서 이제 경제 자립도를 높여주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에 합치한다고 보거든요. 뭐 부유세나 버피세 하려고 하는 모든 이유가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고 결국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건데 나눠서 그 사람들을 지원만 해주는 거 말고 그 외의 방법으로서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뭐 최저임금 올린다든지 아까 김성식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나라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노동정책 시장에서 같이 해결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세수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세원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정책들 다 내주신 것들이 결국 잘 시행되려면은 저희 우리나라의 그 기초 체력이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국세청이나 기타 감사기관들이 아까 자영업자, 지하경제 이 모든 경제들 그러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시행을 못하는 거거든요. 못한다는 건 그 안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뭐 개개인의 비리들도 있을 거고 시스템적인 이제 에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조정을 해 나가면서 정말 우리들이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냈을 때 그게 똑바로 실행돼가지고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체력을 같이 늘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방안들도 함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험상 제가 호주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파파라치라고 해야 되나요? 노동 파파라치라고 하는 제도 같은 거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는 데 같은 데를 이렇게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보상 연계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철저하게 그런 사람들을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징계를 매기면서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게 활발하게 되고 현실화되고 또 그렇게 해서 얻히게 되는 또 세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자리 잡기까지 많은 이제 자본들이 있겠지만 그런 쪽에서 오는 세금들도 막대할 거기 때문에 지하경제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그 반드시 꼭 어디서 돈을 꼭 만들어내야지 짜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동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의원님들이나 기타 이렇게 교수님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험에서 얘기해 주시고요. 앞에 선생님, 네. 한나라당 사회복지분과 위원장 이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여러분 이렇게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뭐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세금 관계도 그렇고 모든 정책이 물론 여야가 나눠져서 이렇게 대결하는 방식으로 대결이 되고 물론 그 의견의 찬반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선악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아니고 선악도 요즘은 뭐 이렇게 계층이나 또 역사의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세금이나 복지 정책, 경제 정책도 너무 정파 위주로 나가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국민의 편에서 정말 정책을 제안하고 또 개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다 국민을 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좀 정치적으로 서로 계산된 면이 없지 않나. 어느 당을 제가 편드는 것은 아닌데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부자 이 세금을 경과하는 것도 업종별로 또 케이스별로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서민들이 그 슈퍼에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조그만 동네 슈퍼까지 재벌이 다 차지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세금을 많이 물리되 재벌이라 하더라도 정말 중소기업체가 할 수 없는 일을 또 아주 투자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또 확대하고 하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금을 또 감면해 줘야지 않냐.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3억이다, 5억이다, 뭐 2억이다 이렇게 금액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님들 사실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일반 뭐 교수님들이나 시민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법비세 자체는 좋은 의미인데 그것을 사례별로 또는 어떤 산업이나 업종별로 또 케이스별로 좀 세분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견이셨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 토론자들께서도 마지막 정리 발언을 겸해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한마디씩 하시고 질문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 정동영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다른 단체자가 또 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꼭 제가 청원자이기 때문에 소개되기 때문에 같은데 이 국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잘 안 알려져서 그런데 이번 국회가 결국 부자 감세를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법인세 원래는 2억 이하는 10%, 2억 이상은 22% 이렇게 단순화되는 거를 2억에서 200억까지는 22%를 20%로 깎아줬어요. 2%. 감세를 밀어붙여서 1조의 세수 펑크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한나라당 다수당인 또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에 한 세법 손질은 부자 감세를 이렇게 밀어붙인 것이고 법인세라고 눈속임을 한 3억 이상 이 부분에서는 세수 걷는 게 5천억이다, 7천억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법인세 관련과 또 비과세 감면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아까 그 민주통합당이 제1야당이 강령의 재벌 개혁을 못 박았다는 말씀을 왔고요. 그러면 어떻게 재벌 개혁을 할 거냐? 첫 단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약 우리가 입법을 할 수 있는 다수당이 된다면 첫 번째 조치로서 재벌들에 대한 특혜 정보를 공개하는 법을 제정할 생각입니다. 재벌 특혜 정보 공개법. 과연 재벌 30대 재벌 그룹이 전기세는 얼마나 싼 전기를 받아서 특혜를 받는 것인지, 또 투자세액 공제는 각 기업별로 얼마씩이나 이 특혜가 가는 것인지 하는 재벌 특혜 정보 공개. 국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모르거든요. 국민이 알아야 재벌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구나 아니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겠죠. 그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스님께서 그 이중국적 재벌 3세 먹튀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검은 머리 한국인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묵뚱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론스타 문제 같은 겁니다만, 도대체 특히 이 정부 하에서 법은 고무줄입니다. 특히 재벌 앞에서는 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핵심이 법대로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해야 합니다. 최근에 SK 그 최태원 회장인가요? 그 문제, 또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사면, 또 론스타에 대한 고무줄 잣대. 도대체 법이라는 것은 뭐 권력자 마음대로, 또 그러니까 법 위에 재벌이 있고 국민은 법 아래에 있고 이 법치의 붕괴,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재벌개혁과 그 같은 편법, 탈법, 유법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다. 법대로 하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센 자에 대해서, 강자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FTA에 있어서 반미 FTA 제일 지금 가장 환영하고 쌍수드는 사람이 어디입니까? 전경련 아닙니까? FTA에 우리가 독소장 ISD를 제일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경련 아닙니까? ISD를 활용해서 정부의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정부의 공공정책권을 제약하고 국회 입법권을 제약할 수 있어서 만세 부르는 거란 말이죠. 전경련의 수건사업이 헌법 119조 2항을 걷어내는 건데, 걷어낼 필요 없이 반미 FTA ISD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통합당이 강령에서 반미 FTA의 전면적 검토와 폐기를 최고 당론으로 결정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결국 그 작년 2011년 한 해를 깨달음의 해였다. 문자로서 얘기한 거 공감합니다. 99%의 문명을 1%의 지배 전략에 맡겨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온 국민이 깨달았다. 전 세계적 수준에서 깨달았다. 이제 복지국가가 시대 정신이고 오늘 토론회에서도 확인한 겁니다만, 또 부자 증세가 시대의 요구고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하나 바뀐다고 해서 저는 이것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해답은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대는 이미 시작됐고, 한진 중공업에서 보듯이 힘없는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서 노동노사분규 역사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하나의 분기점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2012년에 저는 시민들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서 부자 증세를 밀어붙이고, 그리고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전환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